뉴캐슬과 토트넘을 앞두고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요? 손흥민은 생애 최고의 골을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노리고 있을까요? 손의 발언이 영국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서 손흥민과 토트넘 하스퍼 클럽에 대해 계속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9월 1일 뉴캐슬과의 다음 경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주 에버튼을 4대 0으로 대승한 후 폼이 절정에 달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상적인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결연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바로 이 비디오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흥민은 2024-2025 시즌의 새로운 시즌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토트넘 클럽에 남기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맨시티와의 이적 관련 정보는 일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손흥민은 다가오는 매우 긴장된 경기를 위해 토트넘 호스퍼에 최대한 집중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맨시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을 꿈꾸며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도전을 정복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 1년 후의 미래 이야기이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야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트넘 클럽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공격수 손흥민은 최고의 폼을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에버튼과의 승리에서 그 성과를 보였습니다. 32세의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손흥민이 2024년에서 2025년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최고의 11명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전설적인 알란 시어러에 의해 내려졌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습니다. 손흥민은 8월 24일 에버튼을 상대로 한 토트넘의 4대 0 승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많은 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팀의 강력한 공격 전개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훌륭한 활약 덕분에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의 얼링 홀란드와 브라이튼의 조아오 페드로와 함께 시어러가 선정한 팀의 공격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지 일주일 전 시즌 첫 경기에서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와 1-1로 비기면서 손흥민이 심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폼에 의구심을 갖고 그가 이전 시즌만큼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에버튼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통해 손흥민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입증하며 그 비판들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최고의 팀에 선정된 것은 손흥민에 대한 개인적인 인정일 뿐만 아니라 비판 후 강력한 복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손흥민이 토트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증하며 그는 여전히 팀의 공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골을 넣고 팀 플레이에 기여하는 능력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폼으로 볼 때 손흥민은 향후 경기에서 더욱 놀라운 성과와 재미를 팬들에게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와 같은 우리의 선수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공격수 손흥민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8월 24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부상으로 레스터 시티와의 첫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한 도미닉 솔랑케를 대신하여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자리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어떤 역할이나 위치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감독 경력에서 가장 전방위적이라고 평가받는 공격수입니다. 전반 25분 토트넘이 1대 0으로 앞서던 중 손흥민은 에버튼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과 민첩함 덕분에 손흥민은 픽포드로부터 공을 훔쳐내고 빈 골문에 골을 넣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골 감각을 보여주는 순간으로 그는 상대의 실수를 완벽히 활용하여 토트넘이 2대 0으로 앞서게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손흥민은 후반 77분에도 여전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빠른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미키 반 더 벤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스마트하게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은 결정적인 슛으로 토트넘의 4대0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의 멀티골은 팀에 3점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수 중 하나입니다. 이 훌륭한 활약 덕분에 손흥민은 BBC의 축구 전문가 트로이 디니에 의해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최고의 7명에 선정되었습니다. 디니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칭찬하며 아낌없이 극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왼쪽 윙으로 유연하게 이동하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중요한 2골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니는 그는 에버튼 수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다. 손흥민은 중심에서 왼쪽 윙으로 위치를 바꾸는 똑똑한 움직임과 유연성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완벽한 경기를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버튼전에서 손흥민의 뛰어난 폼은 또한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9월 1일 일요일 21시 30분에 뉴캐슬 원정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캐슬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력한 상대이며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주요 클럽들에게 큰 어려움을 자주 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높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토트넘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스마트한 움직임, 날카로운 마무리,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토트넘이 뉴캐슬의 수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계속 폭발적인 활약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는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 하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전술을 구축했으며 특히 상대 진영에서의 높은 프레싱 능력이 두드러집니다. 이 전술은 뉴캐슬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상대가 실수를 하게 만들어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 골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전술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수비 뒤쪽에 공간을 노출시켜 상대방의 빠른 역습 기회를 열어줍니다. 뉴캐슬은 종종 높은 라인으로 플레이하며 미드필더와 수비진이 모두 중간선까지 밀어붙여 상대방의 압박을 유지합니다. 이는 중간선에서부터 강력한 수비벽을 형성하여 상대의 공수 전개 능력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전술이 잘 수행되면 뉴캐슬은 경기를 지배하고 높은 지역에서의 공 빼앗기에서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이 전술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 뒤쪽에 큰 공간을 남기는 것입니다. 전체 팀이 높은 라인으로 밀어붙일 때 상대가 첫 번째 프레싱을 뚫으면 역습 상황에서 활용할 공간이 많아집니다. 정확한 롱패스나 침투 패스는 뉴캐슬의 높은 수비 라인을 쉽게 뚫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골키퍼는 상대 공격수와 직접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팀들이 이 약점을 인식하고 뉴캐슬과 맞붙을 때 이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의 토트넘이나 리버풀, 맨유가 있습니다. 확고한 수비로 기회를 기다리고 빠른 역습 패스를 활용하여 상대팀은 뒤쪽의 공간을 활용해 위험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지능적인 위치 선정이 가능한 공격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뉴캐슬의 수비 시스템에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스타일 속에서 토트넘은 에디 하우 감독의 팀이 가진 잠재적 약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공을 소유하고 프레싱을 피하는 팀이지만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은 빠른 역습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 토트넘은 공을 더 잘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빠르고 직선적인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기회를 기다리며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거의 확실히 낮은 라인으로 깊숙이 수비할 것입니다. 뉴캐슬은 홈 경기의 이 점을 활용하여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것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의 팀이 만들어내는 압박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골을 넣지 못하고 전반전 동안 비카리오의 골문을 찾지 못하면 후반전에는 큰 실점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토트넘 측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는 역습과 기회를 잡아 골을 넣는 데 뛰어난 선수입니다. 높은 라인으로 플레이하며 골 결정력과 기회 활용이 뛰어나지 않은 뉴캐슬과 같은 팀에서는 손흥민이 많은 골 기회를 잡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뉴캐슬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을 것이며
심지어 멀티골과 해트트릭을 기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수비가 집중력을 잃으면 더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